2024년 2회 실기시험에 출제된 문제풀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풀이할 내용은 시퀀스 그리고 KC 그다음 조명 설계 문제입니다. 출제된 걸 보면 아마 비교적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문제 정도 소문제가 시험 보시는 분들을 애를 태우는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문제 출제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이 문제를 읽었다면 쉽게 풀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면 좀 까다롭게 느꼈을 그런 문제들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특별히 수변전설비라고 부를 만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KC 규정 물어봤습니다. 어떤 규정에 대해서 정에 대한 용어를 물어본 거지요. 요 도체 PEN 그리고 PEM 그 다음에 PEL 세 가지 썼는데 요 P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듯이 보호도체라는 개념이 드는 거고요. N은 중성선, L은 중간선, 그 다음에 L은 선도체 이런 개념이 되겠지요. 그래서 요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 그 다음에 중간선 겸용 보호도체, 선도체 겸용 보호도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요 PEM만 교류로 되는 것이고 나머지 요 두 가지는 직류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교류하고 요 직류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에서는 PEN 도체 물어봤으니까 이 교류가 되겠죠. 교류에 대해서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를 말한다. 그 다음에 PEL 도체는 요 PL이니까 이 직류 회로에서 선도체 겸용 보호도체를 말한다. 그래서 1번은 교류, 2번은 중성선, 3번은 직류, 4번은 선도체. 아마 이 문제는 거의 다 맞췄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는 시퀀스 문제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그런 문제 출제된 거죠. 그대로 따라 주셔야 되겠지요. 근데 이번 문제도 요 12번 문제도 아마 거의 다 대다수 분들이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논리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유접점 시퀀스가 나타나는 게 주어진 거지요. 요 세 개 접점을 서로 병렬로 연결하고 요 세 개 병렬로 연결해서 전체 직렬로 연결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A 접점과 B 접점만 정확하게 구별해서 그리시면 되겠죠. 다만 이런 회로 그릴 때 나중에 뭔가 좀 찝찝한 기분이 들지 않으려면 뭔가 개운한 기분이 들려면 A 접점과 B 접점 표기할 때 정확하게 A 접점은 이렇게 또 가급적이면 요 B접점은 이렇게 붙여서 요 그리시는 게 뭔가 찝찝하지 않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겠죠. 정확하게. 이런 것들은 연습할 때부터 습관적으로 하시는 게 낫겠지요. 그래서 이 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X의 A접점, Y의 B접점, Z의 B접점, X, Y바, Z바 두 개 병렬로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X의 B접점, Y의 A접점, Z의 B접점 병렬로 연결해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 되는 대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접속점은 여기서 찍어도 되고요.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찍어도 되고 어차피 이런 모든 회로가 전부 다 병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 하셔도 되고요. 여기 세 개 다 찍으셔도 되고 어디서 하시든 간에 전부 다 정답 처리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대해서 정확히 요 세 개 접점을 병렬, 이 세 개 접점 병렬해서 전체 직렬을 하셨다면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Y바하고 Z바 이거를 바 표시해야 됩니까? 물론 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이왕이면 그러나 이 어차피 비접점이기 때문에 바 표시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뭔가 내가 좀 개운하려면 이런 것도 바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S라는 것이 여기서 이 S라는 개념이 개팩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이 주어졌을 때 이 의미는 뭡니까 했을 때 전류계 부지 개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원이 없다면 개팩이만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류계 부지 개팩이다. 문제에서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류계 부지 개팩의 기호 중에서 여기 주어진 3P 50A, F 20A, A5에 대해서 그의 기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쓰시오라는 문제 물어봤습니다. 전체 1년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를 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 이 전체를 말로 쓰는 게 나왔는데 따로따로 구분해서 물어본 거죠. 그렇다면 맨 위에 주어진 3P 50A 이것은 P는 폴 극수를 얘기하겠죠. 3극 그 다음에 50A 그 다음에 F라는 것은 퓨즈를 얘기하겠죠. 퓨즈의 전류는 전격적으로 20A이고 A5라는 것은 전류계 전류값이 되겠죠. 전류계 전류값이다. 그래서 여기서 3P 50A는 뭡니까? 3극 50A 개폐기. 근데 이 문제에서 이미 개폐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개폐기는 붙여도 되고 붙이지 않아도 되고 즉 정확하게 이것만 3P 50A 3극
50A 이것만 정확하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개폐기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거나 이제 붙였으면 좀 찝찝한 기분은 덜 들겠지요. 그 다음에 F20갑니다. 퓨즈가 되겠지요. 퓨즈의 전격이 몇 암페어이다? 20A, 퓨즈 전격 20A. 그 다음에 AO는 전격 전류 5A 전류의 부지. 물론 여기에 문제에서 전류의 부지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굳이 내가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만 이건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전류계 전격줄 5A 이렇게 쓰셔도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고 요 두 가지를 전부 다 정답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그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가로 10m, 세로 16m, 천장 높이 3.85m, 작업면 높이 0.85m인 사무실에 천장에 직접 부착하는 형광등, 천장 직부 형광등 F40 곱하기, 즉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기구에 형광등 40W짜리가 두 개 붙어 있다. 이런 얘기 되겠지요. 설치하고자 한다. 단, 물음에 답하시오. 이 문제는 1번, 2번, 3번 문제 몰았는데 1번과 2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무리 없이 다 풀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다만 3번에서 여러분들이 좀 딜레마에 빠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 기호 물어본 거죠. 그림 기호. 형광등 심볼 기호 물어봤는데 여기 보시면 요 원만 있으면 백열등인데 양쪽에 날개를 붙여주시면 형광등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형광등의 경우 F 와트수 40 개수 2 해서 F40 곱하기 있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게 40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문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만 만약에 30이 주어졌으면 이것만 이 와트수에 따라서 요 그림류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 숫자만 달라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30이다, 30, 40이다, 40, 30이다, 32 요 숫자만 달라지는 거니까 요 그림교 자체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요대로 그리신 다음에 그 주어진 숫자 와트수에 따라서 곱하기 2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이 사무실의 실지수 물어보는 거죠. 요 실지수가 하는 것은 여기 H 등고, 이 등고라는 것은 P주면에서 과원까지 높이 H 그리고 밑에서는 더하고 X 플러스 Y 위에서는 곱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지요. 이게 실지수가 하는 게 되겠지요. 그럼 이 문제에서 조심할 것은 뭡니까 했을 때 여기에 광원의 높이는 천장 직부등이니까 천장에 직접 부착되어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 작업면의 높이가 바닥이 아니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큼 올라와 있습니까? 0.85m만큼 올라와 있다는 얘기겠지요. 그렇다면 이 등고 H값은 어디서부터 광원부터 피주면까지니까 전체 천장 높이 몇 m에서 3.85m에서 요 작업면 높이 0.85m를 빼주시게 되면 요 광원부터 피주면까지 이게 등고 H값이 되겠죠. 그러나 이건 누가 보더라도 3.85 마이너스 0.85 했을 때 3이다. 물론 이거 3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실기는 어떤 결과도 중요합니다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 과정을 적어 놓자라고 연습할 때부터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3.85 마이너스 0.85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하고 세로 되겠지요. 10과 16이 되겠네요. 밑에서 더해주고 위에서 곱해주고. 자, 계산 과정 보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2.051 나왔고 답을 쓸 때 얼마입니까? 2.05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요. 여기까지는 1번과 2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맞추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는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이 3번 문제는 출제자께서 이 시험 보시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잘 표현을 해주신 건데 오히려 이 부분이 우리 수험생들한테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작업면 조도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반사율, 천장과 벽과 바닥의 반사를 주어졌고요. 이 부분입니다. 40W 형광등 주어진 상태에서 40W짜리 두 개 주어진 거죠. 같이 주어진 거지요. 이 상태에서 이 40W 형광등 같이 엮어야 되겠지요. 40 곱하기 2의 광속이 3150이다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수율이 주어진 상태 70% 보수율이 역수는 뭐가 되는 거지요? 감광 보상률이 되겠지요. 조명률 60% 조명률의 다른 말은 광속 이용률 됐던 거고요. 이 60%라면 이 사무실에 필요한 소요들은 등 기구 같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걸 물어본 거다. 이렇게 따로따로 낱개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걸 세트로 물어봤으니까 이 세트로 대답해라라고 이 수험생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이 부분이 추가된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조금 갈등의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한계란 말 들어갈 수 있어, 한계란 말이 들어갔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여기서 본다면
40W 형광등이 같이 묶은 세트로 묶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개라는 의미는 이 중에서 한 개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전체 본다면 여기까지 같이 연결돼서 본다면 여기서 주어진 한 개란 말이 들어갔더라도 이 3150이라는 광속은 이 40W짜리 두 개 전체 묶은 세트에서의 광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만약에 한 개 광속일 때 3150에 곱하기 2를 할 건가 말 건가 이 부분에서는 곱하기 2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40W 이거 빠지고 40W 형광등 한 개의 광속이다 라고 제시가 됐으면 이 부분이 안 주어진 상태로 주어졌다면 이 3150에 곱하기 2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여기서 세트로 묶은 상태에서 이 묶은 세트 한 개의 광속이 3150이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두 등에서의 한꺼번에 나오는 광속, 전체 광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물어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꼭 좀 그 고민을 하셨을, 갈등을 하셨을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한 가지 뭔가 좀 기대를 해본다면 이 문제에서도 곱하기 2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이 과정만 맞다면, 이 푸는 과정만 맞다면 좀 이 채점할 때 이 채점의 범위가 좀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조금 욕심을 부려보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이 세트로 주어진 한 개, 이 한 개라는 의미가 세트 한 개의 광속에다 주어졌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지 않은 상태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U에는 DS에서 N값은 FU분의 DE에서 F 광속 3150, 그 다음에 U 조민율 60%, 그 다음에 여기에 감광보상률 들어갈 자리인데 감광보상률 역수가 보수율 되겠지요. 어차피 나눌 거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0.7, 그 다음에 조도 300, 면적 10 곱하기 16에서 36.281개. 이건 반드시 절상 대상이 되는 거죠. 절상하셔야 되겠죠. 답은 몇 개 됩니까? 37개, 37개다. 아무튼 이 부분은 부분 점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기대를 해봅니다. 전체 곱하기 2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좀 전체 과정만 맞다면 좀 점수를 줄 수 있는 이런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15번 고희도 방전 램프의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물어봤습니다. 뭐 고압 나트륨 등, 고압 크세논 등, 뭐 메탈 할라이드 등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고압 수은 등, 고압 나트륨 등, 그 다음에 메탈 할라이드 등, 뭐 고압 크세논 등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아무튼 여기서 이 세 가지 대표적으로 고압 수은 램프, 고압 나트륨 램프, 메탈 할라이드 램프. 여기서 램프 대신에 저는 고압 수은 등 썼는데 어떻게 됩니까? 램프의 다른 말이 등이 되는 거니까 고압 수은 등, 고압 나트륨 등, 메탈 할라이드 등 다 똑같이 정답 처리는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갑니다. 다음은 접지에 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피르기 접지 공사를 실시한 후 접지장을 보조 접지극 2개 A와 B를 시설하여 측정했더니 본 접지와 보조 접지극 A 사이에 86, A와 B 사이에 156, B와 본 접지 85입니다. 이때 피르기 접지장 값을 구하시오. 어떤 그 콜라우시 브릿지 얘기하는 거죠.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은 그림으로 나왔는데 말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겠지요. 여기에 이걸 본 접지극 보고 여기에 보조 접지극 A와 B를 볼 수 있겠죠. 이게 본 접지극이고 그 다음에 A라는 B라는 보조 접지극이다. 주어진 걸 본다면 보조 접지극 A와 B를 시설해서 측정했더니 본 접지와 보조 접지극 A 여기 되겠죠. 본 접지와 보조 접지극 여기에 86 주어졌고요. 그 다음 보조 접지극 A와 B 사이에 얼마 주셨습니까? 156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B와 본 접지 사이 여기까지 주어진 거죠. 이게 얼마입니까 했을 때 80이 주어진 거죠. 이 경우에 접지장 값은 어떻게 감정했을 때 이 본 접지와 연결되어 있는 두 개는 더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 150 뺀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는 문제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기출 문제는 그림으로 주어진 문제인데 말로 주어진 문제 똑같이 그림으로 그려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 문제도 아마 거의 다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접지장 값 구하는 식은 2분의 1 더해서 86 플러스 80 마이너스 150 해서 5입니다. 답은 5면 되겠지요. 그 다음 이 부분도 꼭 이거 단위 이런 꼭 단위 꼭 쓰는 습관 들이자 했던 겁니다. 만약 문제에서 단위가 주어졌든 아니면 안 주어졌든 간에 무조건 습관적으로 이 단위를 쓰는 습관을 들이자 했던 겁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용어를 보기에 골라 작성하시오. 이 보기에서 보호도체, 접지도체, 접지 시스템, 내부 필회 시스템, 그리고 개통접지, 보호접지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주어진 보기에서 여기에 맞는 이 용어를 고르라는 얘기 되겠죠. 정의에 대해서. 가번에 보니까 개통, 설비 또는 기기 한 점과 접지극 사이에
요 접지 그 사이 도전성 경로들은 그 경로의 일부가 들은 도체. 일본에서는 도체를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서는요,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거 물어본 거죠. 접지 자체를 물어본 거지요. 그 다음에 다번은 기기나 계통을 개별적 또는 공통으로 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접속 및 장치로 구성된 어떤 전체적인 설명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기기 한 점이 있을 때 여기에 접지 단자 있고 여기 접지 극이 있을 때 이 기기 한 점과 접지 단자까지 보호도체, 그 다음에 접지 단자와 접지 그 사이 접지 도체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선 기기 한 점과 여기 접지 그 사이 물어봤으니까 이걸 전체 본다면 이 전체 본다면 하나의 보호도체는 아니겠지요.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여기에 접지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체 둘 중에 하나 보호도체입니까? 접지도체입니까? 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 약속했던 거지요. 여기 접지극에 연결되는 이 도체는 무슨 도체다? 접지도체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정리했던 요 약속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가번은 접지도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번은 접지 물어봤으니까 이 나번은 감전에 대한 보호. 일단 감전에 대한 보호. 만약에 여기에 도체가 주어지면 이 여러 점을 접지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도체 물어본다면 보호도체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접지 물어봤으니까. 근데 이 말 들어간다면 감전에 대한 보호라 이 말이 들어간다면 그래서 이 말 감전에 대한 보호 말이 주어지면 접지 물어봤으니까 보호접지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체 기기나 계통을 개별적 또는 공통으로 단독 접지냐 공통 접지냐 통합 접지냐 이런 공통으로 접지하기 위해 필요한 접속 및 모든 장치 구성된 설비 전체 물어본 거죠. 여기에 포함된 것을 뭐라 부릅니까? 접지 시스템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아마 이 부분도 조금만 더 공부하셨다면 우리 약속했던 거죠. 이게 주어진 상태에서 써라. 이건 맞출 수 없다. 그 대신에 이게 주어진 상태에서 용어를 쓰는 것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하자 했던 겁니다. 이 부분 조금 하셨다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아마 시험 보시면서 이걸 보는 순간에 이건 뭐지? 이 문제는 맞추기 틀렸겠구나 라고 대부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를 들여다보면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이건 조금 풀 수 있겠는데 전체 몇 점 중에 있어요? 전체 12점인데 12점은 다 맞추지 못하더라도 그 중에서 일부분은 맞출 수 있겠다. 한 반 정도 50% 정도는 점수를 딸 수 있겠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런 문제 주어진 상태이죠.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이 복잡한 상태에서 여러 개 기호도 주어졌고요. 우리 하나의 집으로 보면 되겠지요. 거실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주방, 방, 욕실, 화장실. 욕실과 화장실이 분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방도 있고요. 여기에 방도 있는 상태에 주어졌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기호 주어졌는데 A부터 F까지 주어졌습니다. A는 뭡니까? 적산절 이렇게 전력량계에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는 분전반이고 여기에 주어진 C는 뭡니까 했을 때 C는 백열전동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D는 여기 주어진 D는 전부 다 텀블러 스위치, 이 백열전동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전별할 수 있는 단극 스위치, 텀블러 스위치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요 E는 3로 스위치 주어졌지요. 3로 스위치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2개소 전별 이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F는 뭡니까? 요 F는 여기는 F는 전부 다 F를 보면 여기 F를 보면 전부 다 15A 콘센트다 주어졌습니다. 이게 다 주어진 상태입니다. A는 전력량계, B는 분전반, C는 백열등, 그 다음에 D는 텀블러 스위치, 그 다음에 E는 3로 스위치, 그 다음에 F는 15A 콘센트다라고 이미 다 이 도면에서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조건이 쭉 주어진 상태지요. 사용하는 젖을 이건 한번 그대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박스는 모두 무슨 박스다? 사각 박스가 주어졌습니다. 각이 4개진 이런 식으로 각이 4개로 진 사각 박스다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 1개, 박스 1개 사용한다. 기구 1개당 사각 박스 1개다. 콘센트가 하나 있으면 박스도 하나 필요하고 등이 하나 있으면 그 박스도 하나 필요하고 그 기구하고 그 다음에 사각 박스는 1대1 관계다. 그러면 기구가 10개면 사각 박스 몇 개 필요하다? 10개 필요하다. 이런 얘기 되겠죠. 1대1 관계다. 주어졌고요. 2개 연등의 경우에는 각 1개 사용한다. 2개 연등은 뭡니까? 여기에 뭔가 2개 들어가면 요 2개 들어간 게 있을 때 여기서 박스를 같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이 기구 2개 있으면 요 기구를 따로따로 박스를 따로따로 써라. 이런 얘기 되겠지요. 2개 연등의 경우에는 2개 같이 붙어 있더라도 2개가 연달아 있더라도 이때 각 1개씩 박스를 1개씩 따로따로 써라. 같이 공유를 하지 마라. 공유가 쓰지 말고 따로따로 써라. 이런 조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베이 후광 금속관 줄였고요. 층고는 3m이고 분전반의 설치 높이는 1.5m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3로 스위치 위에 스위치는 단극 스위치가 한다. 그러면 3로 스위치는 어디 쪽에 있었습니까? 주방 쪽에 있었던 스위치가 3로 스위치 2라고 줄였던 거지요. 그 다음 두 개를 나란히 사용한 개수는 두 개수이다. 두 개를 나란히 사용했다. 여기 보면은 이 두 개를 나란히 사용했다는 이것이 이계연과 같이 연결되어 볼 수 있을 텐데 두 개를 나란히 사용한 개수 두 개수다. 즉 뭐를 여기서 스위치가 되겠지요. 스위치를 두 개를 나란히 사용한 개수 두 개수다 줄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위치 A부터 F까지 기구를 배치하여 배선 평면도로 완성하려고 한다. 해당되는 기구의 그림기를 그리시오. 여기 주어진 거 뭐겠지요? 전력단계, 분전반, 백열전 등 텀블러 스위치, 3로 스위치, 콘센트. 아마 여기서 이거 뺀 나머지 이 분전반을 뺀 나머지는 다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수변전 설비에서도 늘 전력단계 항상 MOF 옆에 있으면 요 MOF 옆에 뭐 있었나요? MOF 옆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뭐 따라 나왔었나요? 전력단계 따라 나왔으니까 요 전력단계는 전부 다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A는 전력단계 되겠지요. 그 다음에 B는 분전반입니다. 이 분전반은 요렇게 직사각형에서 반을 자른 다음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까맣게 칠하시면 밑에 부분만 칠하는 겁니다. 이렇게 칠하면 이게 분전반의 어떤 심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여기 C는 백열등이니까 요 백열등 심벌은 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텀블러 스위치. 이 텀블러 스위치는 이렇게 동그라미 그린 다음에 까맣게 칠해 주시면 요 자체가 텀블러 스위치고 옆에 3자가 들어가면 3로 스위치, 4자가 들어가면 4로 스위치가 되겠지요. 3로 스위치는 3자. 그래서 이건 백열등. 그 다음에 D는 단거 스위치, 텀블러 스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E는 3자 들어갔으니까 3로 스위치. 그 다음에 콘센트. 이 콘센트는 일반적으로 천장 부지도 있고 바닥 부지도 있고 벽 부지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콘센트는 거의 다가 벽 부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콘센트는 3분의 1 지점 잘라서 까맣게 칠해 주시고 구멍 두 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15A 씁니까? 안 씁니까? 15A까지는 쓰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본다면 이 콘센트에서 전류 표시는 20A 이상부터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15A 주셨으니까 굳이 15A는 그 암페어 수를 표기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몇 암페어다? 15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이 중에서 요거 뺀 B 분전반 뺀 나머지는 다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갑니다. 배선 평면도의 1번부터 3번까지의 배선 가닥수는 몇 가닥입니까? 배선 가닥수니까 전선의 가닥수 물어보는 게 되겠죠. 전선 가닥수다. 1번은 뭡니까? 했을 때 1번은 콘센트 되겠죠. F가 콘센트니까. 그러면 콘센트에는 기본적으로 몇 선 들어갑니까? 2선 들어야 되겠죠. 콘센트 1번은 2선이 될 거고요. 2번은 뭡니까? 해서 2번은 2번 되겠죠. 요 2가 무슨 스위치입니까? 요 2는 3로 스위치 되는 거죠. 그리고 3로 스위치는 몇 가닥? 3가닥. 4로 스위치는 4가닥이 되어 있으니까 3로 스위치가 당연히 몇 가닥이다? 3가닥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요 3번은 요 C에서 C, 즉 이쪽 주방에서 방 넘어갈 때, 그 다음에 방에서 거실 올 때, 이 거실이 이쪽 방 갈 때 이런 부분 되는 거죠. 이미 이 상태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사실 답이 주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C에서 C 넘어갈 때 전부 다 몇 가닥입니까? 4가닥 주어졌지요. 4가닥. 이렇게 4가닥. 똑같이 따라하면 되겠죠. 4가닥입니다. 왜 4가닥입니까? 했을 때 이 부분 보시면 라인이 일반적으로 전등이라 부르고 전열이라 부르는데 이 전등과 전열을 같이 쓰는 것이 아니고 전등 라인은 따로, 전열 라인은 따로 이렇게 해서 전등 라인 2가닥, 전열 라인 2가닥, 즉 전열은 콘센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등 쪽에 2가닥, 콘센트 쪽에 2가닥.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가기 때문에 전등 쪽에 2가닥하고 콘센트 쪽에 2가닥 합해서 전체 몇 가닥이다? 4가닥. 그래서 여기에 CS 갈 때는 이 부분은 4가닥이 되겠습니다. 1번은 2가닥, 2번은 3가닥, 3번은 4가닥이다. 그 다음 3번 갑니다. 4번에는 그리기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이건 뭐였었나요? 이거는 CH 뭐라 불렀나요? 케이블 헤드이다. 그래서 3번의 답은 케이블 헤드 될 거고요. 자, 이어서 4번 문제 갑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마 많이 고민을 하셨을, 딜레마에 빠졌을, 아마 속에서 울분이 좀 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봤을 때 이 본 배선 평면도의 소재는 사각박스 개수하고요. 이 부싱은 몇 개입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이 사각바스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그때 앞에서 조건을 보시면 모든 기구는 사각바스를 사용한다고 주셨지요. 모든 기구는 뭘 얘기합니까? A부터 F까지 주어진 이런 것들을 기구라 부르는 거죠. 여기 주어진 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구들이 들어갈 자리에는 무슨 박스가 필요하다? 사각박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든 배선은 천장 은폐 배선이고 거기에 주어진 관이 금속관 주어진 거죠. 그러면 항상 금속관 끝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금속관 끝에는 전선의 피복 손상 방지를 위해서 부싱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금속관 끝에 들어가는 여기 금속관이 있을 때 이 금속관이 있다면 요 끝에 들어가는 부싱 물어본 겁니다. 요 부싱. 그 다음에 이 사각박스 개수 몇 개입니까? 이러겠죠. 먼저 사각박스부터 보겠습니다. 사각박스. 그러면 이 사각박스는 뭐가 있는 만큼 필요한 거야? 기구가 몇 개 있습니까? 만큼 필요하겠지요. 그럼 여기 주어진 기구 A부터 F까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주어진 A라는 전력량계하고요. B라는 분전반에는 박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각박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것은 이 전력량계하고 그 다음에 분전반을 뺀 나머지 개수를 세면 되겠죠. 뭐의 개수입니까? 백열전동 C, 덤블러 스위치 D, 3로 스위치 E, 그리고 15A 콘센트 F의 개수를 그대로 세면은 그게 그 개수가 되겠지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요 C의 개수부터 세겠습니다. 백열전부터 가겠습니다. 몇 개입니까?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더 이상 빠진 거 없는 거지요. 그러면 백열전동 개수 몇 개입니까? 9개입니다. 그 다음에 텀블러 스위치 D 보겠습니다. D. 요 D는 몇 개 있습니까? 요 D는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그 다음에 넷, 그리고 다섯, 여섯, 여기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텀블러 스위치 개수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텀블러 스위치 D는요, 6개 플러스 2개를 더 같이 합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텀블러 스위치는 6개 전부 다인데 왜 2개 더 있습니까? 이 뜻은 뭐냐면 앞에서 문제 조건 중에서요, 이계연이란 말 들었던 거지요. 이계연을 세우는 경우 두 장소 주였습니다. 2개 다.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에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에 C가 있습니다. 100일등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화장실 등이 있고 여기에 C를 하나의 외등 보겠습니다. 즉 화장실 등과 화장실과 관계없는 외부에 있는 하나의 외부 등, 외등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등은 2개인데 여기에 스위치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밖에 안 보이죠? 여기 보시면 욕실에도 스위치 등, 방에도 스위치 등, 그 다음에 이 방에도 스위치 등, 주방에 3로 스위치 2개, 여기도 마찬가지, 이 거실에도 이 등과 스위치가 주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이 스위치는 1개인데 여기에 백열등은 2개 주어졌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럼 만약에 이 2개 등을 이 하나의 스위치로 동시에 전멸한다면 나는 화장실 갈 건데 이 화장실 가기 위해서 이 불을 켜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이 이 백열등, 외등도 켜지게 되는 거지요. 나는 이 외등만 켜고 싶은데 이 외등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켜게 되면 아무 의미 없이 이 화장실에도 불이 켜지겠지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거 잘못된 거죠.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여기에 실제로 표시된 것은 하나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스위치 몇 개 있다? 2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2개 있는 것이다. 하나는 무슨 용? 화장실용. 하나는 어디용? 외등용.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 2개 같이 연동돼, 2개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 드는 거지요. 이게 2개연이다. 이런 의미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이쪽 보시면 이게 거실등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 C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거실등 보다면 이것도 하나의 거실 바깥에 있는, 예를 들어 베란다다 이런 쪽에는 하나의 등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등은 2개인데 여기에 스위치 역시 하나만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경우도 이 스위치를 켜게 되면 하나밖에 없으면 이 거실등이 들어오고 이 거실등이 들어와 있는 한 계속 베란다에 있는 이 등도 들어오겠지요. 나는 베란다 등 끄고 싶어. 끌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끄는 거지요. 동시에 들어온다는 얘기 되겠지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도 스위치가 하나 더 있다 이런 얘기 되겠지요. 하나는 무슨 등이 될 거고요. 거실등, 하나는 무슨 등이다. 이외등용이다. 그래서 이 2장소에 하나로 표시되어 있지만 숨어있는 스위치 몇 개 있다? 2개가 더 있는 것이다. 그래서 6개에다 몇 개를 더해주자? 2개를 더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텀블러 스위치 몇 개 됩니까? 8개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 3로 스위치는 당연히 몇 개입니까? 2개 되겠지요. 그 다음 콘센트 보겠습니다. 콘센트 몇 개입니까? 콘센트 3개 있습니다. F가 되겠지요. F 여기 하나, 그 다음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6. 몇 개 있습니까? 6개 되겠죠. 그러면 요 백열전등 9개에다가 그 다음 텀로 스위치 나와 있는 거 6개, 보이지 않는 거, 숨어 있는 거 2개, 플러스 그리고 3로 스위치 2개, 플러스 15A 콘센트 6개 다 더하면 몇 개 나옵니까? 25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25개, 기구 총 몇 개니까? 25개니까 그 기구 하나당 여기서 분명히 요 2개도 스위치가 2개 있지만 따로따로 써라. 모든 기구는 따로따로 쓴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개 포함시켜서 전체 몇 개 됩니까? 25개가 되겠죠. 그래서 사각박스의 개수는 기구의 수 몇 개니까? 25개니까 사각박스의 개수도 몇 개 됩니까? 25개가 맞겠지요. 25개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싱입니다. 그럼 부싱 몇 개입니까? 요 부싱 수 물어봤는데요. 요 부싱은 뭐가 있는 만큼 이 금속관이 있는 만큼 필요하겠죠. 금속관 양쪽에 끼워드는 거니까. 그럼 금속관이 몇 개 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이계현에서 화장실과 같이 사용되는 이 부분, 거실과 사용되는 이 부분, 박스는 물론 따로따로 쓰게 되겠지요. 따로따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도 따로따로입니까? 아니죠. 관도 따로따로는 아니고요. 여기서 관이 하나만 들어온 다음에 나 좀 빌려줘. 이렇게 같이 쓰자. 이런 식으로 하나만 들어와서 여기에다 같이 쓰자. 전수만 연결해줘.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박스는 2개지만 관 하나는 공통으로 사용한다. 이 부분이 이견 숨어있는 그 부분이 되겠지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겠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구는 총 몇 개, 박스는 몇 개 썼는데 25개 썼는데 그 중에서 여기는 따로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같이 쓰는 게 공용하는 부분이 2개 있으니까 금속관 몇 개 필요합니까? 2개 뺀 나머지가 되겠죠. 23개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금속관이 몇 개 필요합니까? 이런 금속관이 총 23개 필요하다. 그 23개 필요하면 양쪽 끝에 이것이 양쪽 끝에 부싱을 껴야 되기 때문에 요 23개 곱하기 2에서 부싱 개수는 총 몇 개 됩니까? 46개, 46개 되겠죠. 그래서 기구수는 25, 박스는 25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싱 개수는 몇 개 됩니까? 46개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박스 있을 때 이 박스 안쪽과 요 박스 안쪽과 바깥쪽에서 이 박스 금속관이 박스 안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로크너트라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로크너트 개수까지 물어본다면 로크너트는 이 바깥쪽 안쪽 2개 끼우기 때문에 부싱에 몇 배 됩니까? 2개 되는 거죠. 그래서 43개에 2배, 43개 2배니까 86개 되겠죠. 로크너트 개수까지 물어봤다면 86개 되겠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박스, 사각박스는 25개, 부싱은 46개 되겠다. 아마 이 부분은 좀 그 기출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맞추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찍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문제 갑니다. 18번. PLC 프로그램을 보고 레더 다이어그램을 완성하시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비교적 쉬운 그런 문제 된 거죠. 여기에 요 표시돼 사이폰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룹 몇 개라는 얘기 2개 되겠죠. 요 그룹이 있을 때 이 그룹 하나하고 이 그룹 2개 있을 때 뭘 연결하라? 직렬로 묶어라. 이 1번 그룹이라 보고 2번 그룹 봤을 때 1번 그룹과 2번 그룹을 직렬로 묶고 거기에 AND나 비접점을 다시 하나 직렬로 연결해서 출력이 나오는 이런 회로가 되겠죠. 자, 답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P00, 이 스타트 P00이 되겠죠. P00, 그 다음에 5와 P01, 그 다음에 물론 이것도 다시 이 P02하고 P03도 2개 병렬 연결해서 따로 되지만 어차피 뭐를 묶는 거니까 직렬을 묶는 거니까 바로 연결해도 되겠죠. T02 비접점, T03에서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비접점 직렬 연결해서 출력이 나오는 이런 회로 되겠죠. 아마 이 문제를 거의 다 맞추실 생각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됐던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점수가 높다, 합격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축하를 드리고요. 점수가 부족하다고 하시면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음 시험에 뭔가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이런 다음에 나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틀리지 않도록 연습하시길 바라면서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